안녕하십니까?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로 배울 수 있는 우리들의 성품, 그리고 또 인성, 그리고 또 시로 배우는 웰다잉의 지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먼저 성품에는 배려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배려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배려할 수 있는 어른, 그리고 또 배려만 잘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만 존재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우리는 이 배려라는 이 성품을 우리가 함께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배려의 효능감에는 살아온 내 삶과 자손들이 삶에 대한 정서인식, 그리고 반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자손들과 나의 남은 삶에도 상황이나 대상에 맞는 표현 능력을 키웁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참 서투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서투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하고 표출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나의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려라는 것은 자손들이 사회성 향상을 가질 수도 있고 정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걸음걸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자아 효능감, 그리고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배려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저는 배려하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던데요. 바라보면 편안합니다. 뭔가가 어색하지 않고, 뭔가가 냉소적이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들을 맞아주시는 분들이시죠. 그리고 이상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헤어지고 그리고 만나고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친밀한 사람이 있기도 하죠. 어딘지 모르게 이 배려하는 사람은 더 친해지고 싶고 더 친밀감을 갖고 싶은 이 친밀함이 있습니다. 또한 이 배려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유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유해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유익하기도 하고 삶에서 유용한 자산을 얻기도 합니다. 인간은 전체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지닌 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타인의 고유함, 내가 고유하다면 타인도 고유한 거죠. 그래서 나와 타인을 온전하게 하고 나와 타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배려라는 그 성품, 이것이 우리 안에 밀착되어 있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도 만족하게 하고 나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재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마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강이 됩시다. 그리고 목마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함께 됩시다. 저희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거야. 저는 삶 속에서 심호흡이 필요할 때
내 가슴에서 아주 깊이 암송하는 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사랑을 하지 않는 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 그래서 저는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예, 시라는 것은 이토록 우리 가슴에 이렇게 맺히기도 하고 우리 가슴을 어루만지기도 합니다. 저는 어느 날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그가 나보다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고개를 숙인다면 그것은 진짜 예의다. 그가 나를 도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웃음을 거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미소다. 네.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들에게 크게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자비를 베푼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친절과 진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친절과 진실을 목에 묻고 우리 자손들의 심장의 소판에 새길 수 있는 힘. 이 친절이라는 것은 인류 진화를 통해서 축적된 최고의 가치입니다. 어느 날 여러 사고가 났었는데요. 어느 날 유튜브에 떴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어느 새댁이 이렇게 아기를 안고 아기를 옆에다 놓고 그리고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차를 그만 박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차를 박아가지고 이 새댁이 너무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무서워서 앞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기가 우는 바람에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앞에 타셨던 그분이 마음을 가다듬고 나오셔서 이 새댁을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댁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살면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아유, 이까짓 거 차 고치면 되지.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울고불고 난리야. 힘을 내.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 아기 키우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험한 일이 많은데 힘내요 하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던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또 그것을 이 새댁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저런 배려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자비로운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댓글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TV 여러분, 우리들의 전생에는 안으로 꼽히려는 노력과 그리고 바깥으로 꼽히려는 노력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의 인생도 모두 꽃이 피도록 돕고 함께 공존하는 일, 이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말한 것을 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이 한 행동을 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중용 23장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또 언제나 이 중용 23장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중용 23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배어나온다. 겉으로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 중용 23장이 우리들의 삶에 아주 정말 잘 채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살아낼까요? 사는 동안 아름다운 인성으로
삶을 즐기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나의 후손들에게 삶의 유산, 아름다운 인성, 그리고 아름다운 시로 함께 전수하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시라는 것은 웰다인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성찰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내면의 감정, 그리고 마주할 수 있는 언어, 감정 표현, 그리고 또 치유의 매개이기도 하죠. 그리고 슬픔과 이별이 있을 때, 그리고 상실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정화의 이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라는 위대한 이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낱말, 문장, 어휘, 어조, 어순 이러한 것들을 잘 사용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유언적 의미와 삶의 유산을 인생 회고록이나 감사 편지 이 시로 남긴다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완화됩니다. 이 시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내적인 성숙함을 갖기 때문입니다. 시에 대한 한자어를 우리 한번 볼까요? 시라는 것은요, 말씀 원자에다 절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짓는 예술, 그리고 또 뜻을 노래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예술이고, 그리고 또 그 말이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알갱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감정과 사상을 운율을 통해 표현하는 문학의 한 형식이고 장르이기도 하죠. 우리는 시 속에서 많은 시들이 있지만 여러 시 중에서 그런 시도 있습니다. 우리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말자.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잖아.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괴로운 일도 많아 있지만 정말로 괴로운 일도 너무너무 많았었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약해지지 마세요. 저도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시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시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 그리고 인간의 감정, 자연, 삶의 통찰을 이 운율과 비유, 상징으로 표현한 문학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간결한 말로 깊은 정서나 진리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이 아름다운 방식이 바로 시라는 정말 운율입니다. 시는 정신을 맑게 하기도 하고 마음을 가꾸며 시대를 반영하는 이 도구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초대를 받았어요. 정말 대리석으로 딱 깔려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셰프가 와서 음식을 쫙 해주고, 그래서 저희는 융숭하고 훌륭한 대접을 받고 나서 정말 감탄을 했죠. 너무 멋지다. 이렇게 아름다운 대저택에서 이런 음식을 먹다니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뭐를 이룬 거지?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초라해지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웅덩이가 작아도 흙 가라앉잖아? 그러면 그곳에서 하늘도 살고 구름도 살고 별도 살아. 마당이 좁으면 어때? 그곳에다 나무 키워놓으면 그곳에서도 새도 오고 매미도 오고 바람도 오잖아. 괜찮아. 우리는
그래도 잘 살아냈고 잘 살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남편이 엄청 그날 힘을 얻고 그리고 또 기분이 너무 좋았었어요. 제가 그런 기특한 일을 해냈지 뭐예요. 정서적 정화 그리고 또 표현의 도구. 시라는 것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말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들려주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럴 때는 이런 행동과 이런 태도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글을 통해서, 그리고 시를 통해서 한 자씩 한 자씩 표출해내는 일, 이것은 우리들의 정서적인 순화를 가져다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려갈 때 어떤 때는 보지 못하죠. 그러나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 내려갈 때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늙고 병들고 여러 가지 고통과 이렇게 신음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런 모퉁이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깊이 바라보면요.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 그리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모습 자체로도 충분히 훌륭한 것을 압니다. 정서적인 안정을 틀림없이 가져다 주죠. 감정이 정화되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를 쓰다 보면 스트레스가 완화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치유도 주고 위로도 주고 그리고 또 삶의 용기를 주니까 이것은 너와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지금이라도 당장 실천해 보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운 것이 아닌 하나의 자연스러운 순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주제로 한 시를 읽으면서 죽음을 자연이라든가 계절이라든가 바람, 새벽 이런 이미지로 부드럽게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승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인이기 때문에 저희 엄마에 대한 시를 참 많이 썼어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달려가 등 뒤를 꼭 안고 거친 숨소리 들었어야 했는데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핏기 살아있는 어깨에 손끝 온기 채웠어야 했는데 네, 후회가 많이 돼요. 그런데 이 후회하는 마음을 이렇게 계속 내 마음속에 누적을 시키면 그것은 하나의 이것에 회한이 되고 고통이 되고 순화되지 못한 억압이 될 텐데 이것을 시로 풀었더니 이것이 심리적인 안정을 주더라고요. 삶의 회고와 이 통합을 통해서 이 심리적인 이 성찰을 주기도 하고 안정을 주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낯선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이구나. 그리고 돌아가셨어도 그분과 함께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저는 시를 통해서 다시 알게 됩니다. 시인들은 죽음을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긴 여정 끝에 휴식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휘영청 달이 아무리 밝아도 대청마루 한번 걸떠앉지 못하고 밤낮을 내리도록 그렇게 종당거리셨던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식솔들 먹이시느라고 다 달아빠진 몸. 돌아보니 젊으신 날 다시 사진을 보니까 너무 고우신 거예요. 사느라고 엄마를 몰랐었고요. 살아내느라고 아버지를 참 외면했었고요. 그리고 집재 같은 병마와 싸우시는 줄도 모르고 무심히 지나던 철부지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돌아가신 지
6년이 되었거든요. 몇 해가 지나서야 보고 싶어서 달을 보고 그리워서 또 별도 보고 가슴에 에이는 꽃샘 추위처럼 심장 안에 해환의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부디 하늘에서 행복하셔야 해요. 저는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이 일은 나에게 이 시라는 아름다운 도구를 줬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꼭 나만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이런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와 회고를 통해서 삶을 정돈하는 이런 과정을 가질 수도 있고요. 삶과 죽음의 이 결정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도 다시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용기를 갖게 되고요. 인생의 마지막 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을 갖기도 합니다. 저는 이따금씩 그런 시를 애우기도 합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내 입에서 중얼중얼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시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위안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웰다잉의 핵심 정서가 아닐까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내면의 준비, 이것은 바로 감사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감사를 삶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멋진 정서적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수용과 준비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죽음 인식이 현재 삶의 질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삶에 그 유산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가 매 주마다 목요일이 되면 논산에 있는 요양원에 제가 시를 읽어주러 갑니다. 그런데 시를 읽은 지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서 그곳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쩌면 저희들의 미래, 이 어르신들께서 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승화시키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든 길만이 길이 아니잖아요. 그쵸?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꼭 고든 길만이 길이라고 하면 우리 얼마나 어설프고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더 환해져 오는 그 길. 그래서 서둘지 말고 가는 것이죠.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이죠. 생을 두고 우리는 끝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손잡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여정으로서의 이런 길 모퉁이에서 시라는 것은 인생의 길이 반드시 곱고 반드시 화려하고 그리고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는요, 인생의 고통, 아픔, 슬픔, 그리고 견뎌냄의 기쁨, 이러한 것들을 썼기 때문에 그것에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그곳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는 잘 살아온 것입니다. 시니어 TV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내면서 마지막까지 경주를 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수용,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인생의 수용과 회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시 선순환되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잘 살아도 죽고, 그리고 또 때로는 잘 살지 못해도 죽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시를 통해서, 그리고 또 내 삶의 아름다운 인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피었다 죽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아닐까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중한 일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죽음을 향한 여정을 허무가 아닌 의미 있는 삶의 완성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네, 의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 가지 이 지렛대가 있다고 하면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지식, 그리고 가치, 기술, 이렇게 세 가지를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미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알아야 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책을 읽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지식을 축적해야 합니다. 이 지식이 우리들의 하나의 삶을 자양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면의 이런 풍토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지식은 정말 필연적으로 중요한 거죠. 또한 우리의 죽음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아름다운 의미 있는 삶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났으면 그 태어난 그 모습대로, 잘났으면 잘난 모습대로,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면 모자란 모습대로, 그 모습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그 삶,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삶의 완성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인 태도와 삶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음, 이것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서 이렇게 걷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너무 기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곳에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낙심된 자, 그리고 또 때로는 슬퍼하는 자, 또 때로는 인생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 다시 손을 잡고 일어섭시다. 우리 다시 버텨내기만 하면 잘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 희망은 남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꽃피우기 위함이라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함께 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우리는 삶의 기쁨을 노래해야 합니다. 삶의 기쁨, 삶의 차오름, 이 삶의 감동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남겨놓는 이 위대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바람 한 줌이면 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처럼 나의 마음도 정말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참 많았었죠. 욕심이라는 것은 제가 이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그 바람 한 줌에 대해서 느끼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람이 제
제 혀끝을 이렇게 살짝 스쳐갈 때 느꼈었던 그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더니 너무 신기한 게 제 삶에 일어난 거예요. 욕심이 꽃잎처럼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내가 언젠가는 내가 꿈꾸던 나와 만난다는 그 아름다운 기다림은 열매처럼 익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꿈꾸던 나는 어떤 것이었나 돌이켜보니 바로 그거였어요. 고통에 있는 자, 그리고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같이 우리 함께 일어서자고 말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노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열매처럼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조용히 익어가는 것이 참된 삶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모 노릇이라는 나태주 선생님의 이 시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자주 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나태주 선생님을 만나서 저는 이 시가 너무 좋아요. 이 시가 어쩌면 우리들의 가슴에 이토록 닿을까요? 이 부모 노릇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시어는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태주 선생님께서 이 시도 당신도 정말 아끼는 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 노릇, 나태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도 남는 일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기. 네, 우리들이 부모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 주었지만 그래도 또 남는 일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의 본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우리 삶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래도 한 세상 살지 않겠습니까? 저래도 한 세상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즐겁게 보내야 할지 아니면 화내야 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가 그렇게 좋아? 나는 배만 부르면 웃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잘 웃어요. 왜냐하면 하루 중에서 슬퍼도 하루, 기뻐도 하루라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쁨으로 이렇게 환한 미소를 여러분들에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웃음이라는 것은요, 결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도 없이 정말 이 삶의 궤적 속에서 이런 울림이 반복되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충실한 이 삶의 궤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가 와도 웃고 눈이 와도 웃고 슬퍼도 웃고 그리고 때로는 가슴 아파도 웃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네, 행복합니다. 오늘을 잘 사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이 결국은 잘 죽는 것 아닐까요? 내가 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이 삶의 반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우리 반영을 보면 아시죠? 우리가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그 밑에, 그 호수 밑에 아름다운 호수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정말 잘 살아낸다면 우리들의 그 삶이 호수 밑에도 또 하나의 반영으로 이것이 또 채색이 되듯이 우리가 이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분일 것 같습니다.
삶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우리들의 삶,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삶을 되비치는 그 거울, 존재의 의미를 묻는 질문. 그래서 나는 자연과 순환하고 그리고 또 이 자연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 시로 만나기 때문에 삶이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어 좋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젊은이도 죽고 아이도 죽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재난과 그리고 또 많은 것들로 인해서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어 좋습니다. 오늘도 가슴이 뜁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난했고 때로는 슬펐지만 그것은 하나의 벗이고 손님이었습니다. 푸르른 날에는 푸르게 살고 흐린 날에는 힘껏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대추 하나를 보더라도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습니다. 저 안에 태풍이 있었고 천둥이 있었고 벼락이 있었습니다.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습니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이 있었고 땡볕이 몇 달이 있었고 초승달이 몇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추 하나라도 이렇게 수많은 삶의 회고와 통합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수도 없는 태풍을 맞으셨을 것이고요. 수도 없는 천둥을 맞으셨을 것이고요. 수도 없는 벼락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냈고 그리고 또 남은 인생도 살아갈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둥그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설이 내리는 몇 밤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뜨거운 땡볕 아래서 고통스러운 나날도 보내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시로 우리의 삶을 승화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인생을 통합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유산, 아름다운 회고, 아름다운 통합, 그리고 또 글로 말을 짓는 그 예술 앞에 서서 우리가 많은 자손들, 그리고 또 우리들의 후손들 앞에 더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날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한 계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이 한순간이 오늘의 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하루하루 잘 살아내야 할 이유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어 좋습니다. 오늘도 가슴이 정말 뜁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행복했고 그리고 또 우리 남은 날 동안은 푸르게 살고 그리고 흐린 날에는 충실하게 살고 이렇게 한 날 한 날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들을 재조명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비추어지는 그 거울이 우리들의 삶의 반영이 자연과 흡사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감정이 잘 승화되어서 찌꺼기가 남지 않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맑고 청정한 하나의 이런 삶에 대한 기쁨, 희열, 그리고 아름다운 인성, 그리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시로 남겨준다면 이것보다 더 찬란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함께 푸르른 날, 멋진
멋지게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